처음 가는 길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경험을 해보고 다시 도전한다면 그것은 경험치가 될 것이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실패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르노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떼어낼 수 없는 단어는 바로 공부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초조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항상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죠. 아이는 그 기대와 목표에 눌려서 부담을 느끼고 점점 부정적인 감정만 쌓이게 되죠. 공부와 친해지려면 공부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느껴야 돼요. 인정받고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 해볼만한데? 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처음 하는 걸 당장 해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기다리기가 힘들죠. 옆 친구들이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럴 때 아이는 부모의 압박을 느끼게 되고 공부에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공부와는 벽을 쌓게 되고 부모는 더 실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렇게 공부에서 멀어지면 부모는 상황을 따지지 않고 아이를 탓하게 돼요. 너는 왜? 라는 말로 더 몰아붙이게 되죠. 아이들은 모두 성장 속도가 다르듯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시기도 다 제각각이에요. 다른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죠. 그러다 보니 강요하게 되고 마음이 더 멀어져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죠. 만약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시기가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부모는 당연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의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해라! 하고 말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뭐야, 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억울하고 답답해지면서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예요. 만약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공부해! 라고 말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라고 말해서 두려움을 없애야 해요.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공부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더 발전시켜야 해요. 공부하는 방법, 얼마나 할지, 언제 할지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부모는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죠. 화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다면 당연히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집중력 있게 공부해 가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 조절 능력과 연결돼요.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능력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우 실험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이를 방에 데려다 놓고 탁자에 마시멜로우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올 동안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2개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우를 그냥 먹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끝끝내 기다려서 2개를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죠. 자기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스스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지켜내는 경험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부모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해야 돼요. 물론 아이가 엉뚱한 목표를 세우거나 비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이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이가 목표를 세웠을 때 알아서 해봐 라고 100% 맡겨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습관이 들 때까지는 계속 응원해주고 조금이라도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돼요. 넌 할 수 있어 라는 눈빛을 담아서요. 이 과정에서 부모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쉬운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게 눈에 뻔하니까요. 하지만 순서를 알려줘 버리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 거예요. 당장의 답답함과 미래의 독립적인 아이 사이에서 부모는 선택해야 해요. 다들 좋은 선택이 뭔지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죠. 바로 부모님이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엔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양육 방식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는 길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경험을 해보고 다시 도전한다면 그것은 경험치가 될 것이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실패가 될 거예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